사장님이 불렀어요, 직원을.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어떤 회사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 수익률 좀 알아봐. 그래서 알아와 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사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수익률을 알아와 보라고 했으니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10만 개가 되는 일간 수익률을 다 찾아왔어요. 즉 1일 수익률이요, 전날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돼서 이렇게 쭉 10만 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한 끝에 10만 개를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아와 보라고 해서 알아와 봤습니다. 여기 1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잘했다라고 말할까요? 사장님은 말 그대로 알아와 보라고 했으니까 알아와 본 겁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여기서 알아와 보라는 것은 이 원자료를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원자료를 일반 사람이 혹은 자기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거나 요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요약도 되어 있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요약을 해야 됩니다. 이번 강의는 이 데이터를 요약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약 정리 중에서도 표로 하는 방법, 그래프로 하는 방법을 할 것입니다. 그래프로 하는 방법은 매우 많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요, 표는 거의 하나입니다. 도수분포표입니다. 자, 여기서는 자료가 30개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10만 개를 할 수가 없어서 30개만 했고, 이렇게 계급 나눈 다음에 도수라는 건 빈도거든요. 그걸 나타낸 거, 이것을 도수분포표라 하고, 여기에 추가로 상대도수나 누적도수나 누적상대도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만도 도수분포표고 요것도 도수분포표라고 하는데,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거 큰 것은 확장된 도수분포표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도수분포표에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이 꺾은 선 그래프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막대 그래프부터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이것이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약간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히스토그램과 바 차트를 구별을 합니다. 히스토그램은 이 X축이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바 차트는요, categories, 범주예요. 즉 여기 월요일,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바 차트라고 부르고, 이게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히스토그램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면 막대 그래프가 되는데, 이것은 바 차트가 아니고 히스토그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로, 여기가 숫자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다 막대 그래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좀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구별을 특별히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막대 그래프를 보면 뭐가 좋은지 다음 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1반의 성적이 있고 2반의 성적이 있어요. 이걸 누가 잘할까, 어느 반이 더 잘할까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물론 여기서 평균도 낼 수도 있고 평균도 비교할 수 있지만, 그래프를 구별해 보면 어떤 장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도수분포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90점 대 80점 대 10점 간격으로 해서 구간을 정한 다음에 도수, 즉 빈도를 적었습니다. 학생 수는 다 20명이고요. 막대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이거는 히스토그램일까요? 바 차트일까요? 히스토그램입니다. 왜냐하면 80점대 하니까
80점부터 89점까지고요. 70점대 하니까 70점부터 79점짜리까지입니다. 요것과 요것이 조금 맞지 않는데 90점대가 있는데 90점대가 빠졌습니다. 여기 안타깝게도.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파란 쪽이 제가 보기에 일반인데 일반에 잘한 애들이 많네요. 2반에 비해서. 2반은 이런 분포를 보이지만 이게 2반입니다. 근데 1반은 이런 분포를 보여요. 즉 잘하는 애들이 꽤 많고 못한 애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꺾은선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얘가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 입국자 수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 국적자 수의 입국자 수인데 왜 꺾은선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태를 느낄 수 있냐면 어떤 패턴이 보인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봄이고요. 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패턴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를 보니까 단순히 많았냐 적었냐를 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어떤 패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패턴으로부터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되고 쫙 이렇게 패턴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는 이 정도의 추세를 탈 것이고 패턴은 이런 패턴, 계절적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참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추이입니다.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이랬다가 쭉 올라서 지금 급등했죠. 이것은 2017년 초의 얘기입니다. 근데 꺾은선 그래프를 볼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이 1억을 투자한다면 언제 때 떼돈을 벌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변화가 크니까 이때 여기서 샀으면 떼돈을 벌었을 것이다. 이때는 주가가 별로 변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 아마존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006년도 이때 약 30몇 불이었는데 이게 1000몇백 불이 돼서 1000불 가까이 돼서 아마 30배 가량 높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언제 샀으면 뻥튀가 됐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요때를 여기 사서 일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무려 약 250불이 올랐습니다. 요때는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때는 약 66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찾아봤어요. 상승폭 66불 250불이죠 250불 66불이에요 상승률은 어떨까요? 상승률은 전기 대비 얼마나 상승했냐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더니요 246%고 43%예요. 즉 폭은 작지만 기준이 되는 게 낮기 때문에 무려 246%가 올랐고 여기서는 폭은 높지만 폭은 크지만 기준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43%에 그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표를 단순히 보고 이때 많이 올랐구나 혹은 많이 떨어졌구나 할 때 유의할 점은 폭과 유를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꺾은선 그래프는 폭은 잘 나오지만 이런 주가만 있을 때요 X축이 Y축이 주가입니다. 이럴 때는 폭은 잘 나오지만 유는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승률은 이때가 더 높았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마존 주가의 변동률 상승률을 제가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언제가 변동이 심했냐 상승이 높았냐 하면 이때네요.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쭉 하락하고 있어요. 폭 자체는 크지만 여기 폭은 크지만 실제로는요 상승률 자체는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 사야 삼성전자를 떼돈을 벌었을까요?
느낌에는 폭이 왕창 크고 여기 적기 때문에 아닐 것 같지만,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상승률인데요. 언제가 상승률이 높았냐면 요 시절입니다.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상승률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보편적으로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즉 이때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폭은 이때가 크지만 률은 이때가 높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폭은 여기서, 상승률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꺾은선 그래프를 볼 때 폭과 율이 둘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그래프는 원 그래프와 줄기입 그래프입니다. 원 그래프는 원이에요. 원을 이렇게 원을 만들 수도 있고,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원 그래프의 예입니다. 지금 일반의 성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원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 쉽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소개해 드릴 것은 줄기입 그래프입니다. 자, 일반의 성적 여기 보시면 95점이 있죠. 그럼 95점을 95라고 적습니다. 여기는 스템, 줄기고, 이쪽은 leaf, 잎입니다. 그래서 잎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 95점, 줄기에는 높은 단위, 잎에는 낮은 단위요. 그 다음에 여기 62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적냐하면, 색깔을 62점, 60대에 2점이라 여기다 넣었어요. 이걸 줄기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53점이에요. 53점은 어디쯤 있을까 했더니 제일 못한 애가 35점, 두 번째 못한 애가 48점,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가 53점이네요. 예를 들면 62점은요 얼마나 잘했을까 못했을까? 자기반 못한 애들은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명. 자기반 못한 애가 5명이다. 62점의 경우에는. 그래서 줄기입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점수의 위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48점, 62점을 볼게요. 62점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62점은 여기에 속해 있는데 그보다 못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뚜렷하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을 알 수 있고, 동률이 여기 76점이죠. 하나, 둘, 세 명 동률이 같은 점수가 3명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입 그래프는 또 장점이 이렇게 막대를 만들어 볼게요. 이것을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려봅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3, 4, 5, 6, 7, 8, 9 1명, 여기도 1명이네요. 3명, 4명. 자, 요 그래프를 시계 반대 방향 보면 바로 막대 그래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프는 추리맵과 히트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 통계학 책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용으로 그래프를 도입했는데 이런 그래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리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리하면 이렇게 요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가 A가 있는데요, B와 C로 두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B라는 카테고리는 D, E로 나눠지고 C는 F, G, H로 나눕니다.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전체 A가 있고요, B와 C가 있는데 B는 요 부분이고 D는 C는 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E가 50이고 얘가 50이고요, 여기가 30입니다. 그럼 면적의 비율을 50대 3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50이고
이게 30입니다. 그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C에서 F가 20이고요. G가 40이고 H가 60입니다. 그러면 C의 면적을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H가 60이 되게, 그 다음에 G가 40이 되게, F가 20이 되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B와 C를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B와 C는 어떻게 나누냐 하면, 여기가 B가 총 80이고 C가 120이니까 80대 120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리 맵이라고 합니다. 왜 추리라고 하냐면, 여기서 A가 있죠. B, C, 그 다음에 D, E, F, G, H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걸 더 나눠볼게요.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180도를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땅이고 여기는 뭐 같이 보입니까? 추리 나무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추리 맵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는 게 추리 맵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My ideal day, 나의 바람직한 하루 일과 라고 해볼게요. 하루 일과를 3개로 크게 나눴어요. 휴식, 잠, 수면, 일로 나눴습니다. 무엇을 제일 많이 합니까? 아마 휴식과 수면을 제일 많이 하고 일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 제 느낌에 잘 모르겠지만 대충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우린 보통 8시간, 8시간, 8시간 이렇게 나누지만 이분은 아마 이걸 6시간이나 할게요. 9시간, 9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식을 또 나눴어요. 뭐로 나눴냐 하면 하이킹하고 쇼핑하고 테니스 치고 먹고. 근데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아마 하이킹하고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잠은요, 나이트 슬립, 밤에 자는 거 하고 점심 자는 거. 낮에 밤에 자는 거를 많이 하고 낮엔 조금 잔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숫자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9시간 중에 밤잠을 8시간 자고 낮잠을 1시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추리맵이라고 합니다. 히트맵 보겠습니다. 히트맵을 우리가 이런 걸 히트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빨간 부분은 아주 더운 데고, 파란 부분은 추운 데입니다. 그래서 빨간 데가 더운 데인데 추운 데는 파란 데고, 그 중간은요 무슨 색깔일까요? 약간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긴 중간 온도, 더운데 추운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히트맵이라 그러죠.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월간 온도인데 평균 온도예요. 1월, 2월, 3월의 평균 온도고 연도별입니다. 1980년, 1981년에서 쭉 연도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엑셀로 히트맵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히트맵을 이용했을 때 빨간색은 추운 겁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더운 겁니다. 파란색이라보다 그린에 가깝네요. 그린은 더운 색입니다. 제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서 그냥 그걸 인용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언제가 제일 더울까요? 줄라이에 제일 덥고 어거스트에 덥고요. 그 다음에 제일 추운 때는요 제뉴얼이고, 근데 이상하게 몇 가지 예외들도 있죠. 여기 보니까 1983년은요 1월은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색깔이 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82년에 8월은 그다지 덥지 않았어요. 그래서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색깔로도 보면 우리가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추리맵이나 히트맵은 모두 엑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뭘까요? 가시성의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숫자 대신 눈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추리맵은 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그냥 넣습니다. 히트맵은 색깔의 농담을 조절하죠. 그 다음에 색깔을 섞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섞어서 중간에 노란색이 되면, 만약 이게 굉장히 온도가 높다면, 이게 온도가 낮다면 노란색은 중간은 온도가 가운데인 경우예요. 추리맵과 히트맵을 혼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이걸 히트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추리맵이라도 할 수 있는데, 히트맵에 더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구글은요, 구글 글자가 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45%, 즉 1.45%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빨간색은 주가가 하락한 거고 그린은 주가가 올라간 거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되어 있죠. 레드는 주가가 올라간 거고 그린은 주가가 내려간 건데 반대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강한 빨간색이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빨간 걸 보니까 원세에 가까운 게 애플이에요. 3.13%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의 아주 녹색 그린을 보니까 여기 VG, 어떤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58%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드와 그린의 중간은 어떤 색깔일까요? 약간 이게 섞인 색깔, 약간 붉은기가 돌면 주가는 하락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녹색과 빨간색의 중간색이 된 경우는 그렇게 올라가거나 그렇게 내려간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도 보면 그린도 아니고 레드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우는 우리가 히트맵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표를 보겠습니다. 이건 스타벅스가 나라별로 점포망이 몇 개가 있느냐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많네요. 이게 US고 무려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면 글자가 안 보입니다만 13,000개 정도가 있네요. 한국은 여기 있고 8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으면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적으면 면적을 작게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추리맵인데 여기에 히트맵의 성격을 포함시켰어요. 어떻습니까? 짙으면 짙을수록 많다는 뜻이고 엷으면 엷을수록 점퍼의 수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리맵과 히트맵을 약간 혼합한 형태입니다. 이렇게들 최근에는 많이들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그래프는 나이팅게일의 장미도표입니다. 나이팅게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런 사진이 떠오르죠. 나이팅게일, 백의 천사라고 불리는 나이팅게일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가냘픈 여인이 부상자한테 헌신을 다하고 기도를 하면서 치료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텐데, 나이팅게일은 그래서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더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통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장미도표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영국의 의회와 정부를 설득을 해서 야전병원의 그 시설들을 개선한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어요. 즉 통계를 이용해서 나이팅게일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당시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에 파견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부잣집 딸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한 게 있어서 크림 전쟁에 간호사로 간다고 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는 좋은 직업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크림 반도는
여기가 터키고요. 콘스탄티노플, 여기가 크림반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크림반도, 거기가 바로 크림반도입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가 터키, 오스만 투르크와 합작을 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은 전쟁입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이 야전병원에 가보니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전투 중에 사망한 군인 수보다 병원에 와서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전투원의 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85년 1월의 예입니다. 1985년 1월에 당시 영국의 군인이 32,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사망자 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투로 인해 죽은 사람은 83명밖에 안 되는데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온 다음에 사망한 사람의 군인 수가 2,700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사망하게 되냐면 부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왔고 병원에서 감염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기타가 324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염에 의해서 사망한 군인 수가 전투에 의해서 사망한 군인 수보다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군인 중에 이 사실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장군들은 이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군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전투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상자한테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영국의 의회와 정부에게 보고를 해서 설득시켜서 야전병원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장미도표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855년 1월의 표입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블루로 표시할게요. 파란색은요 감염에 의한 사망자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은 기타에 의한 사망자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전투에 의한 사망자입니다. 이 표를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면적의 크기가 바로 감염, 즉 야전병원에 와서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의 수를 나타내고 이 까만 면적은 기타 사망자 수, 즉 324명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빨간 면적은 전투 중 사망한 83명을 나타냅니다. 자, 이 표에서 보다시피 파란색의 면적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1854년 4월부터 1855년 3월까지의 표가 이것입니다. 1854년 4월, 5월, 6월, 7월, 8월 쭉 해서 통계자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현격하게 푸른색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국에 보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명문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친구들이 높은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격려해서 영국의 정부, 특히 국방부, 의회들을 설득을 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야전병원에서의 시설들을 개선하자 요구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년치죠. 1년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죠. 여기 장미같이 생겼습니다. 꽃같이 생겨서 장미도표라 부르는데 만약에 1854년 4월부터 1855년 8월까지 즉 1년보다 좀 넘죠. 그럼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이것에다가 플러스 이것을 그려줘야 됩니다. 좀 불편합니다. 만약 2년치를 하라 그러면 장미도표가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고 또 하나가 그려지고요. 3년치를 하려면 장미도표 하나, 둘, 셋이 그려져야 되고 5년치 하려면 5개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현재는 아무도 이런 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1954년 4월부터 1854년 4월부터 1855년 8월까지 1.5년쯤 되죠. 그거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보다는 이 표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장미도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거를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나이팅게일은 이 장미도표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설득을 해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야전병원에서 사망한 군인 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 많은 사람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빨간색은 전투 중 사망한 수입니다. 빨간색이 쭉 올라간 거 보니까 이때가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는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치열한 전투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죽었습니다. 이해되죠? 부상당한 사람들이 와서 감염돼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해서 병원에 왔을 텐데 놀랍게도 여기는 화살표가 높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병원에 왔는데 감염돼 죽지 않고 잘 치료가 돼서 살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기간에 이제 야전병원의 시설이 완전히 개선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나이팅게일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의 장미도표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년이면 표가 하나 나오고 2년이면 표가 2개 나와야 되고 3년이면 3개 나와야 되고 해서 불편해요. 막대 그래프보다 훨씬 불편하죠. 그러나 이 장미도표는 다른 곳에서 너무나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페이스북의 고객에 대한 고객에 대한 그 고객의 특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체가 페이스북 고객 100이 있다면요, 그 중에서 젠더를 볼게요. 젠더 남자 여자의 표는 여자는 54%고 남자는 46%입니다. 그래서 그 젠더 부분인데 남자와 여자가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에이지를 보겠습니다. 에이지 빨간색으로 볼게요. 에이지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10대 어린 나이, 그 다음에 나이 많은 걸 표시를 면적으로 잘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니까 뭘 알 수 있냐면 페이스북의 고객의 특성, 남녀 비율, 나이, 그 다음에 인컴, 소득 수준, 그 다음에 교육 수준 등등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미도표를 완벽한 똑같은 장미도표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장미도표의 응용문이죠. 옛날에 더 이상 안 쓰였던 장미도표가 이제 후세에 의해서 화려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미도표라면 장점은 한눈에 고객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료의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표와 그래프를 그리면 시각적으로 너무 좋다. 그러면 그래프나 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까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 2.6은 22명의 학생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점수가 있어요. 이것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 보겠습니다. 요렇게도 되고 1번, 2번 요렇게도 그려지고 3번 요렇게도 그려집니다. 동일한 데이터인데 막대 그래프는 1번 것이 나올 수도 있고 2번 것이 나올 수도 있고 3번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구간이 좀 틀려요. 40 이하, 40에서 50에서 10단위로 끊었고, 여기는 50에서 65, 65에 78에서 13개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의 수가 하나, 둘, 셋, 넷이고, 여기는 구간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는 46에서 57, 57에서 68 해서 총 11개, 구간은 11개 단위에 끊었고, 구간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동일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너무 양극화가 심하다. 뭐 이걸 예를 들어 점수 아니고 소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양극화가 심하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를 보여주면 될까요?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봐라, 양극화가 얼마나 심한 줄 아냐, 이거 사회가 썩었다, 양극화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반면에 양극화에 반대되는 사람, 아니 정상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저는 표 1을 보여주면서 봐라, 정상적이다, 분포도 봐, 소득 분포가 이렇게 좋으네, 정상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것인가요?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동일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표나 그래프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분석가의 주관에 의해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에 의해서 일반인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통계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 숫자는 매우 정직한 거죠. 숫자는 글보다, 다른 어느 것보다 정직합니다. 근데 숫자와 숫자가 모이게 되면 정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모인 게 통계인데, 그 통계는 가장 정직한 것이 모인 숫자지만 숫자로 구성된 통계는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는 누가 합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공부한 자, 배우지 않은 자 중에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는 자, 배운 자, 돈 많은 자. 돈 많은 자는 배운 자를 이용하면 되니까 결국 사회에 좋은 높은 층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맞게 일반인들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 이 주관성이 배제되면 되겠죠. 주관성을 배제시키면 되는데, 다음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더웠니? 추웠니? 했더니 어떤 사람은 매우 더웠어요. 매우 덥다. 어떤 사람은 어우 더웠어. 덥다. 어떤 사람은 은근히 더웠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 등등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했다면 틀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은근히 덥다고 느낀 거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느낀 거고, 어떤 사람은 매우 덥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관을 넣어서 표현한 거죠.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주관이 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관성을 넣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객관적으로, 즉 주관을 배제해서 하는 방법은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최저 기온은 25도씨이고 최고 기온은 29도씨였다 라고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다면 절대 주관성이 포함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의사 전달을 할 때 또는 내용을, 자료를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표와 그래프는 보조적인 수단이고 숫자로 표현해야 돼요. 통계 자료가 어떻게 생겼냐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평균과 분산입니다. 평균은 예를 들어서 모집단 평균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30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집단에는 모든 개체를 더하고 나누기는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30인데 내가 이걸 속이려고 해요. 그거는 주관 객관이 아니라 그건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명확한 공식에 의해서 숫자를 대입하고 나온 평균, 여기에는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표나 그래프를 많이 활용합니다만은 우리가 평균과 분산 등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주관성을 배제하고 완벽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